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조정세를 좀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2,1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상승시켰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500억, 기관 투자자가 450억을 매수하면서 상승시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서 21선 아래로 어제 떨어뜨리고 음봉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서 이제 21선을 돌파해주면서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은 내일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다면 이제 61선까지도 빠질 수 있지만 일단은 그 흐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자로 계속 이 증시가 조금씩 조정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1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크게 좀 많이 이탈한다는 느낌보다는 매수를 이제 멈추고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동안 매도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분 매수를 했지만 확실히 이제 일정 부분 매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매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지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약간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은 전고점보다는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비해서 이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봉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흐름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동안 매도를 좀 이어오던 두 투자자가 크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8원 정도 상승해서 1299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점을 찍고 지금 빠르게 V자로 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을 저항을 막고 조금 이제 멈추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혹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더 횡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락한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는 금리 인상이 많이 진행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면 증시는 반등을 하고 환율은 떨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 미국 증시 나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고 다우는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한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선물 지표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와 해외 증시 모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을 눌리면서 완벽하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한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주면서 차곡차곡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75% 거의 어제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빠르게 리뷰하고 넘어가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260원 하락했고요. 6.5% 하락하면서 18,0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부터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장 마감까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거래를 실으면서 17,910원, 18,000원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상승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고점 부근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300만 주, 오늘 거래량이 13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전날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린 그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눌러지면서 지금 벽을 한번 맞은 상황이고요. 이전에 꼬리를 달고 2만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빠르게 이제 눌러지면서 횡보를 했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일선을 타면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양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수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아쉽게도 이제 하락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예상보다 좀 하락 음봉이 길게 진행이 되면서 단숨에 이제 21선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아래꼬리 없는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승을 계속 이어오던 그런 추세에서 음봉 하나로 인해서 꽤나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수렴 구간에서 음봉이 길게 나왔고 아랫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그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 음봉을 한번 쭉 주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날 양봉을 줬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빠르게 이제 상승을 시키고 음봉을 길게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음봉을 회복하는 그런 양봉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또 한번 이제 국매도 잔고를 늘리면서 저점을 찍긴 했지만 그때 이제 3월 14일이거든요. 저 때가. 그래서 3월 14일 때 이 주가를 보시면 17,800원에서 16,700원까지 1,030원 내리면서 거의 6% 가까이 갑자기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18,100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빠르게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날에 910원 상승시키면서 또 이제 비슷한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때도 이제 거래량을 조금 전날보다 늘리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저 때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많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이 음봉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21선 아래로 주가를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이 음봉구름까지 17,400원 정도까지 주가를 이제 떨어뜨릴 것이냐 혹은 내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또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오늘 음봉을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이 주가 형성을 만들어 갖고 오랫동안 이 지점에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주가가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좀 아쉽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조금 더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면서 2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 해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우리의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는 이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더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전에도 2020년대의 얘기긴 하지만 2021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제 유상증자와 함께 쭉 떨어졌다가 주가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선 따라서 바짝 이제 반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 5일선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뜬금없이 21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음운구름을 거의 터치하는 듯한 쌍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부터 이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요 수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오다가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음봉이 뜬금없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날도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랫골을 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요. 한 일주일 그리고 길면 2주일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이 시작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할 거고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상승이 시작되는데 설마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100%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만큼 이 음봉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메워주면 더 좋은 것이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더라도 저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패턴이 또 이어질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아쉽게도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6월 달에는 거래량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쉽사리 좀 우리의 이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7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1만 주 매도하면서 그동안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오던 그 패턴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은 금융투자와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나왔고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오지 않는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주가가 쭉쭉 눌러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20만 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 35만 주 매도되었고요. 투신이 10만 주, 보험이 10만 주, 그래서 그동안 좀 매수하던 거를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사실 오늘 크게 매도 없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바짝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장중에 매수하는 패턴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해서 또 내일도 추가로 매도를 할지 그리고 다음 주 계속 매도를 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6월 20일자로 지금 312만 주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0만 주 정도 증가했지만 그동안 급하게 떨어지던 패턴이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전환했던 그 날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6월 21일자도 증가할지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53만 주 1일 거래가 53만 주 거래가 되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1300만 주 진행이 되긴 했지만 1 공매도 거래가 53만 주가 되었다는 것은 거래 대비해서 4%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 수준의 1거래였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은 공매도가 관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이 실장에서 그죠? 정규 시장에서 매도로 잡히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또 얄밉게 매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네. 오늘은 사실 신한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사가 특별히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매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종목 상세도 80만 주에서 135만 주로 좀 이제 증가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을 또 이제 뱉어내면서 130만 주 정도 13.54%로 외국인 보율이 감소를 했고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국매도 비율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요. 이 시점으로 해서 다시 국매도를 늘리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도 보시면 모간서울이 44만 주를 매수하면서 결국엔 또 매수를 진행했고요. JP모간 10만 주, 그래서 최근에 모간서울의 매수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평균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수할 만큼 상당히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60일 평균도 모간서울, JP모간이 합쳐서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를 많이 상환을 해서 대부분의 물량을 또 상환하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6% 정도 빼면서 국매도를 또 본격적으로 늘리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건데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이전에는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때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으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JP모간과 모간서울이 국매도를 집중했던 그 시기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공매도를 때리면서 대량으로 주가를 눌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펀드 쪽에서 좀 주가를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을 하거나 요 바닥 수준에서 21선을 받치는 수준에서 주가를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또 물량을 유지하면서 또 이 구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윗골을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거의 9개월 만에 이 2만 원대를 찍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 음봉은 좀 이제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 그동안 올라왔던 것이 또 한번 눌러진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또 한번 이제 눌러지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시 올라가주면 계속 좋은 것이고 뭐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쉽긴 하지만 좀 눌러지긴 했지만 이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가 이제 어제는 늘었지만 오늘은 체결 상환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주 정도 거의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체결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대차장고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네, 소식들 좀 빠르게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특별하게 오늘은 나온 소식이 없고요.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 특별한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음봉이 조금 그냥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좀 이제 제작 의뢰를 받았죠. 그래서 발주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형원 SMR 그죠? 증기 발생용 튜브를 이제 발주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납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스테인리스강 제조사에 이렇게 알레이마를 수주를 했고 알레이마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수주를 했고 그래서 증기 발생기 튜브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9년 12월에 상업 운전을 하게 되고요. 차질 없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원자로 제작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유럽의 그런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의 그런 해상풍력 시장이 힘을 받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국산화의 대표 기업인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장착되는 블레이드, 허브, 나셀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8MW급을 실증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제품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곧
제주도 한림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국내 해상풍력 단지에 이 8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제작 그 캐파로 보면 12기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2030년대까지 꾸준히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해상풍력 공장도 증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영향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장 확대와 함께 또 이제 이런 점점 이제 용량을 키우면서 이제는 내년에 15메가와트급 이상의 그런 차세대 모델의 개발을 참여하고 거기에 대형 이 해상 풍력까지 국산화하려는 그런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메가와트급까지 또 이제 기술 격차를 줄이고 네, 추후에는 이 해상 풍력의 그런 단지 형성에 높은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지금 급속도로 성장 중이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성장 중이고, 네, 그 다음에 SMR도 성장 중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장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상승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잘 올라가다가 좀 눌러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한 가지의 해프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든 말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61선이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 구간을 넘어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달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내일 이제 이 하락분을 좀 메워주는지 혹은 다음 주에 이런 반등세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흐름과 공매도 잔고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